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재수생활 실질적으로 이것만 안 해도 성공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좀 연애 좀 하지 마라. 재수생들 연애 되게 많이 해요. 많이 하죠. 그건 쉽지는 않은데 근데 왜냐면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 없는 거라고. 지금 고백을 하려고 하는 재수생한테 지금 나 하고 싶은 얘기인데 해도 돼요? 영상 편지? 하세요. 그 학생한테 기대를 걸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신의 그 무차별적인 공격 고백이 공격 고백이 왜 이렇게 웃으시죠? 진지한가요? 그들의 가족의 행복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제발 참아주세요. 한 번만.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유니브 클래스 유민입니다. 벌써 4월 중순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3 학생들은 중간고사 준비가 한창일 때인데요. 그에 반해서 재수생들은 잠깐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보시면 꽃도 막 활짝 피고, 그러면 사람이 좀 마음이 싱숭생숭해질 것 같습니다. 자, 재수생들은 이 시기에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수 종합반에 경험이 많으신 유명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이상현입니다. 신촌에 있는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6년, 강남에 있는 러셀 강남 학원에서 4년, 그리고 이제 메가스터디 4년 해서 종합반 14년 정도의 시간을 이 재수생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최종우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스터디 재수 종합반에서 7년 정도 경력이 있고요. 신촌, 강남, 노량진 등지에서 입시 담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경력이 있습니다. 뭐 강남 하이퍼, 그다음에 메가스터디 그 외 재종반에서 한 10년 정도 교과하고 담임하고 같이 했던 경력이 좀 있네요. 저희가 경력을 그러면 합치면 약 30년 정도 되네요. 이 정도 경력이면 믿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재수생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재수생이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재수를 많이 하나요? 자, 올해 상황을 보면 실제로 재수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보게 되면 20만 명이 넘는다라는 기사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시험 입시생들 중에 34.5%나 해당하고 있고요. 수능 보는 학생 중 3명당 1명이 재수생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재수생들이 증가하는 걸까요? 저는 SNS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 네. SNS의 폐해? SNS라고 생각해요. 아니 SNS가 왜 재수를 증가시켜? 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학생들 입장에서 자기 모습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 SNS는 사실 되게 잘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자꾸 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간 대학이 좋지 않은 대학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강남 지역이 더 심각한 것 같고, 사실 강남이요? 강남 이 대치동은 제필 3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필 삼선? 네.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제 제자 중에 제 결혼식 때 서울대 과잠 입고 왔던 친구가 결혼식을? 그 정도로 이제 자부심, 프라이드를 표현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대 열풍도 조금 한몫을 하지 않았나요? 많이 그렇죠, 했지. 많이 했죠. 그거는 많이 했죠. 작년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의대 증원 때문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직장인들인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도 못 간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하다가 좀 현타를 많이 맞아요. 이러려고 공부했나? 이게 뭔가 작년에 진짜 많았어요. 올해도 아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는 생각보다 학원 강사 선생님들 많이 만났어요. 학원 강사? 학원 강사 선생님이 재수한다고요? 네. 지역에 있는 내신 선생님들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보통은 수학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유리한 건 수학이지 않을까. 네. 직장인, 학원 강사, 네. 진짜 많죠. 뭐 3학년, 4학년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재수생의 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수생들도 다양한 유형이 있잖아요. 학원을 다니는 학생도 있고 독학 재수를 하는 학생도 있고 1년 재수하면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종합반 같은 경우가 원래 이게 교육청에서 사실 딱 정해놓은 금액이 있어요. 비교적 좀 싼 금액으로 이제 재수 종합반 운영하는 경우는 한 120, 13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좀 비싼 지역은 강남 뭐 서초 지역은 150, 16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학원 비용만 그렇고 모의고사비, 급식비, 뭐 셔틀비 다 별도예요. 저는 그래서 한 1년에 최소한 그래도 4, 5천 이상 정도는 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 4, 5천 보는 이유가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진짜 다 풀세트라 그쵸. 자고 먹고 끝판왕이죠. 강의실 끝판왕이라 한 달에 400 정도 든다고 들었기 때문에 4천을 넘어서죠. 그런 부분을 보면 정말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애 키우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나도 애를 키우고 있지만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자기의 시간 비용은 생각하지 않아요 또. 맞아요. 그것도 그게 사실 제일 큰 1년 비용인데. 동안이라고 20살이라고 하는 1년의 시간을 투자하는 아
얼마나 시간 비용.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일 단순하게 이 친구가 1년 동안 딴 데 젊음이랑- 나가서 알바해도 소위 말해서 버는 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1년 공부하면서 투자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옛날에 의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의대에서 휴학을 많이 하잖아요. 1년에 뭐 1억이다 이렇게 그냥 대충. 그쵸. 그래서 휴학하면 다 그런 말을 해. 야, 너 1억 버린다. 너 1억 버릴래? 왜 휴학해? 이런 말이 좀 유행처럼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 시간이 되게 중요하고 스노우볼이 굴러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비용도 있을 수 네, 있겠네. 그렇죠. 그런 기회 비용이 진짜 큰 거죠, 사실은. 비용이 경제적으로 안 되면 정말 안 되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한 번에 끝내는 게 제일 베스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왕 할 거면 한 번 할 거면 제대로 하는 게 제일 경제적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그쵸? 아, 그게 원래 베스트인 거예요. 재수하는 학생들이 꼭 본받아야 할 얘는 무조건 재수 성공하겠다 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을까요? 저 정말 충격적인 학생이 있었어요. 군대를 갔다 온 학생이었는데 군대 가기 전에도 재수를 했어요. 인문계로. 근데 망했어요. 망한 상태에서 군대를 갔다가 다시 이제 저희 반으로 들어와서 자연계로. 그 학생이 반 학생들 모두가 인정하는 학생이었고, 선생님 저 형은 이 상태로 하루 종일 안 움직여요. 인형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딱 계획적으로 합니다.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시간 외에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2월부터 해서 종강하는 날 있잖아요. 수능 이틀 전에 종강하잖아요. 그때까지 변함없이 그냥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학생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과도 사실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학생이 뭐 6등급 정도를 다 깔았거든요. 그 학생이 결국에 수능을 보고 나서 동국대 화공. 동국대? 동국대 잘 화공 갔네요. 그러니까 와, 6등급으로 그러면 시작해서. 거의 뭐 2등급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네.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 맞죠? 맞죠. 저는 좀 선의의 경쟁을 굉장히 잘했던 두 여학생이 전 좀 기억에 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요. 이게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뜻으로. 그 앞에 앉은 여학생이 자기가 화장실 가려고 보면 이 친구 항상 앉아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됐던 자습 시간이 됐던.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전 제 왼쪽 뒤에 있는 애보다 공부 열심히 할래요. 아, 둘이 이렇게 친한 건 아니고 아니요, 그 둘이-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둘이 처음 봤어요. 오, 근데 그래서 둘이서 끝날 때까지 둘이서만 그렇게 해. 둘 다 연세대학교를 갔어요. 괜찮네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 저는 기본적으로 재수, 뭐 삼수를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멘탈인 것 같아요. 재수생들 멘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재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격려. 격려를 많이 해줘야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괜찮다, 지금 네 실력 괜찮다, 잘할 수 있다, 같이 열심히 하자. 반대가 있어요. 상위권 애들, 최상위권 애들은 약간 자기를 책찍질 해주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 욕 좀 해주세요 이런 애들 있었어요. 선생님 저 혼내주세요 하면서 옵니다. 혼내주면서 와. 그런 진짜 많아요. 내가 1시간 동안 너네 잔소리 할 테니까 잔소리 하는 거 1시간 동안 들으라면 애들이 신청을 그렇게 해요. 특강이 있어요?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 부원장 할 때 사람이 자꾸 이제 너무 격려만 해주면 또 자극이 안 되니까 맞아요. 자극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멘탈이 무너지는 이유는 사실은 제일 큰 게 모의고사 등급인 것 같아요. 좀 그렇긴 하죠. 모의고사 보는 날마다 애들이 울어요. 그죠? 돌아가면서 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웬만하면 모의고사 본 날은 격려하시고 아니면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사실은 그냥 안 건드리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봤던 게 뭐냐면, 우리 제자들의 부모님들의 성향이 어땠을 때 애들이 멘탈이 유지가 됐냐 이걸 생각을 해본 건데, 되게 긍정적이시고 해맑으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애가 학원에서 사고를 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랑 좀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부모님들이 오히려 터치 안 하려고 하시고 선생님들이 알아서 마무리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집에 오면 그냥 모르는 척 할게요 선생님 이렇게 조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짝 놔주시는 게 좋다. 근데 이거랑 조금 반대되는 얘기인데, 당연히 좀 놔주고 좀 무신경한 거는 맞지만 전 눈치는 안 봤으면 좋겠다. 그쵸. 눈치.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실까봐 학생 이렇게 눈치 보고 우쭈쭈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무신경하게 이게 뭐 별거냐, 너 하는 일, 아빠 엄마는 아빠 하는 일 하고 그렇게 좀 격리돼서 하라는 얘기지 눈치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잠시 그냥 옆집 아들이다, 옆집 딸이다 이 정도의 거리감을 좀 두면 어떨까? 괜찮다, 옆집. 그런 식으로 조금 객관적이고 좀 떨어져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재수생활 실질적으로 이것만 안 해도 성공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좀 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많은 걸 평가하거든요. 그치, 진짜 많이 하죠. 네, 이 수업은 이래서 안 들어야 돼. 이 모의고사는 이게 별로야. 평가원스럽지 않아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평가원스럽지 않아. 사설틱해. 네가 평가원을 어. 가. 근데 애들이 수능 끝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수능 너무 사설틱해요. 그쵸. 모의고사는 평가원스럽지 않아. 근데 수능은 사설틱해. 그러면 사설을 풀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1년 끝나고 나서 그 사설이 신이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환경을 조금 많이
안 바꾸면 좋을 것 같다. 상담했던 중에 한 명이 재수하고 이제 삼수를 결정을 했던 학생이었는데 재수하면서 학원을 7번을 바꿨대요. 아, 그런 애도 있어. 가서 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적응할 만하면 또 바꾸고 이게 안 좋아 보여서 바꾸고 이러면 이제 사실상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이사를 가는 거죠. 그죠. 이사 다니는 거죠. 근데 그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사실. 학원 7개 교재비만 해도 얼마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말 나랑 안 맞는 것 같은 학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빠르게 캐치해서 빨리 초반에 바꿔야 돼요. 그 뒤에는 진득하게 가야 됩니다. 솔직히 저는 좀 재밌는 얘기도 한데 좀 연애 좀 하지 마라. 아, 제 형들 연애 되게 많이 해요. 많이 하죠. 그게 기숙학원. 종이 던지잖아요. 예. 벽으로 종이 던지고 그렇게 이게 지나가다 보면 눈에 보여. 핸드폰으로 모스 보고 치는 애들도 있어요. 많이 맞아, 나봤어요? 맞아. 아, 그리고 이 몰래 이제 친해지면 학생들이 얘기해. 선생님 왜 저 밖에서 누구 만났어요. 그러니까 휴가 나가서 만나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산책의 목적이 있어요. 그 기숙학 애들이 그치. 산책하는 목적이 서로가 서로를 정찰하는 거예요. 맞아. 네. 그거 알죠? 쪽지 던지기 수법. 뭐가 있는데? 특정 정해진 장소에 쪽지를 던져놔요. 그러면 이제 여학생이 가서 여기 딱 아, 여기다 던져놓으면 그 학생이 가서 또 보고. 저는 좀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되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연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좀 쉽지는 않은데 근데 왜냐면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 없는 거라고. 20대 정말 혈기왕성한 그 감정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고 또 갇혀 지내잖아요. 거기에 또 많은 걸 볼 수가 없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야 거기에서 그 마음을 숨긴다. 아, 숨기는 게 아니고 하지 말아야지. 저는 특히 짝사랑. 아, 짝사랑. 짝사랑을 안 할 수가 있나? 아니, 짝사랑. 아니 내 마음이 가는데 어떻게? 아니 근데 짝사랑을 표출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하는 게 표출을 하면 안 돼. 표출하면은 그 상대방 학생한테 되게 미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의 학원에 있을 때 특히 많이 한 게 뭐냐면 남학생들이 말을 안 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그 여자애가 탈 때까지 매일 밤마다 바라봤던 애가 있어. 무서워. 이 짝사랑의 잘못된 표출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여학생이 결국 학원 나갔어요. 그치, 여학생이 무서워서 너무 나가. 맨날 밤마다 이 친구가 기다리니까 너무 힘들어해서. 무섭네. 지금 고백을 하려고 하는 재수생한테 지금 나 하고 싶은 얘기인데 해도 돼요? 해. 영상 편지? 하세요. 그 학생한테 기대를 걸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신의 그 무차별적인 공격 고백이 공격 고백이 왜 이렇게 다 웃으시죠? 진지한데 나는 그들의 가족의 행복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제발 참아주세요. 한 번만. 맞아요. 고백 공격은 11월 이후에. 제일 미련한 게 종강하는 종강날. 날 수능 이틀 전에 쪽지 주고 고백하는 거. 와, 그건 진짜 안 좋은 거지. 그건 빌런이네, 정말. 그렇죠. 이렇게 성공하기 어려운 재수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기의 4월이 아닌 도약의 4월을 맞이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학습적인 부분에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비정상적으로 자습만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진 않은지, 현장 강의 이걸 너무 많이 듣고 있진 않은지 그 밸런스를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게 체크가 됐으면 과목별 밸런스도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수학이 잘 나왔고 작년에 6월, 9월 수능 다 잘 나왔고 지금도 잘 나오고 있는데 수학을 더 잘하고 싶어서 수학을 시간을 굉장히 더 많이 쏟고 있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과목별로 내가 진짜 못하는 과목 위주로 당연히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저는 조금 템포를 좀 빨리 하는 게 수능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개념 완성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6평 전에 기출문제 5개년 이 회차별로 뽑아서 최소 3회에서 5회까지는 봐야 된다는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그래서 6평 기준으로만 일단은 보면 개념과 기출 완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특히나 뭐 수학이나 아니면 탐구 같은 경우는 개념을 굉장히 내가 이 정도로 자세하게 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충분히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6월 전에 내가 개념을 못 끝내면 나만 계속 뒤처진 사람이 좀 되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평 전에 가급적이면 모든 개념을 좀 끝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올해 또 사탐런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탐런을 할 거면 6평 전에 그렇죠. 이미 결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6평 이후에 사탐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거죠. 네. 뭐 6평 봤는데 뭐 물리 막 5등급 나오고 막 생명과학 뭐 유전 싹 다 틀리고 이러면 사탐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6평 이후에 바꾸는 건 정말 최악의 선택일 수도 있다.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평 때 끝나고 아 내가 과탐에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빨리 선택해서 넘어간다면 지금 할 거면 지금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재수생들의 어떤 고민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재수생들이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는 그런 얘기 한마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선생님. 일단 재수생들이 가장 이 시기에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 자기 모습과 계속 비교를 하거든요.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마.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작년에 본인은 안 했던 거잖아요. 근데 안 한 자기의 그 모습과 지금 모습과 비교를 하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반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친구랑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 성적대에서 재수를 시작을 했는데 내가 목표로 한 학교에 진학한 그 재수생 선배는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이거를 생각하라고 공부를 해야지 자꾸 작년의 모습과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우리 재수학원에 가장 유명한 좀 멘트가 있는데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사실 이게 재수학원의 가장 유명한 멘트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지금쯤이면 학원에 나가야 되니까 그냥 나가는 친구들. 그냥 마치 익숙해져- 회사 때가 출근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고 그냥 수업 대충 듣고 그냥 적당히 졸다가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결국 자기가 이제 도전하게 된 재수라고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뭐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럼 자꾸 목표를 내가 깎는 건 아닌지 나는 원래 스카이 가고 싶었어. 근데 서성한도 좀 괜찮은데 뭐 이대는 진짜 괜찮아. 많아요. 뭐 진짜 그런 많아요. 친구들이 맞습니다. 되는 거죠 사실상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좀 멈추지 않아야 된다. 너는 재수생이 아니다. 넌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다. 좀 자존감을 좀 높여라. 그냥 너는 남들을 1년 할 거 2년 하는 것 뿐이야. 좀 긴 거야. 생각은 좀 반대로. 좀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일관성 있게. 지금 제일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거. 안 되나? 자,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많이 나눠봤습니다.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